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지지율 역전세. 예, 44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의 판세부터 읽어보죠. 여론조사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반등세가 일단 뚜렷한데요. 먼저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조사한 결과 네. 이재명 후보가 34%로 윤석열 후보 32.5%보다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데 1.5%포인트로 더 좁혀졌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7%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2%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KSY 자체 조사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건 아예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한 건데 윤석열 43.8%, 43을 넘었습니다. 네. 이재명 33.8% 이렇게 나왔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이제 앞서게 됐습니다. 오차 범위 바뀌고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한 조사는 오차 범위 내 접전, 예. KSOI 조사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크게 윤 후보가 앞서가는데 둘 다 공통점은 윤 후보 자체의 이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말에 이재명 후보 감옥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죠. 토요일에 서울 예. 송파구 석촌 호수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네. 과거 정권에는 가혹하게 뭐 털기내도 없는 죄를 만들진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지면은 없는 죄로 감옥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나왔느냐라고 네. 본다라면은 이제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응징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고 있고, 김건희 씨도 7시간 녹취록에서 비판적인 언론을 뭐 감옥에 놓겠다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가 공개한 거 외에 다른 예.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못 들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요거는 거기에 MBC 스트레이트에 나왔던 아, 예, 부분이었다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보복 정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또 하나는 지지층 결집을 좀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박빙이다. 민주 정권이 이길 때는 많아야 3% 포인트. 이번에는 5만 표, 3만 표로 결판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만 표면은 뭐 진짜 초박빙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대 최저로 이제 난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이 정도가 된다라면은 지지층이 다 결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예. 이런 좀 위기 의식, 호소네요, 호소. 일종의 호소죠.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리고- 마음 네. 못 정하신 분들 오십시오. 뭐 이런 호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서울하고 이 경기 쪽에서만 지금 유세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지금 다시 지금 가장 중요한 데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에 돌면서 집중 유세하고 주택 공약도 311만 호 공급하겠다. 원래 250만 호였는데 네. 그거를 한 61만 호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수도권 맞춤 대책을 내놓고 있죠, 형님. 그래요. 이런 와중에 이제 박스권 탈출이 이재명 후보는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당 내부에서 586 용태론. 이거 선거 때마다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뭐 김종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대로는 안 된다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거 아하. 친문이죠, 친문.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일했었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86 용퇴론을 공개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권에도 임명직을 맡지 말자는 결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모두가 뭐 사퇴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97년에 DJP 연합을 하면서 네. 이제 그 김대중 후보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동교동계 의원들이 우리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때 권노갑 뭐 이런 분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때.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아무리 뭘 해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당과 586에 대한 비호감도가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일단 이런 반응이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586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박스권 탈출 어렵겠다라는 게 지금 당 일각의 판단인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당내 좀 소수의 의견으로만 좀 치부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이 주말에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꺼내지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난 아직 좀 못 들어본 얘기다라고 어제는 선을 그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좀 이제 저 멘트가 바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명절 밥상 대화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갖고 네. 요 설 연휴 기간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좀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쉬는 날이 길어요. 이 주말하고 붙어가지고 한 5일 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다녀오는 분들이 꽤 많고 모이는 가족들이 꽤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밥상 대화에서 예. 뭐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좀 설득하고 예. 야 이거 이재명이 나은 거 아니냐 윤석열이 나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 과정에서 표심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번 주에 뭐 부동산 공급 공약들을 발표하고 또 이제 경기도 메타버스 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거시적인 담론들 뭐 네. 경제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뭐 국정 운영의 안정성들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 탈출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큰 고민일 건데 오늘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잠시 후에 초대를 해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모두 굿했다. 모두 굿했다. 그러니까 7시간 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 얘기가 새로 나온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 밥상 대화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또 김건희 리스크, 뭐 배우자 리스크가 될 텐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는 무속 뭐 관련한 얘기들이 가장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방송이 안 됐는데 MBC 뉴스에서 이 이른바 이제 꼭지라고 하죠. 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흐름은 지난주부터 있었어요. 지난주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가 뭐 도사들이랑 대화한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세계일보 단독 기사부터 해서 저기 뭐 무슨 건진 법사 얘기가 쭉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MBC가 또 하나 보도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여기서 그 통화에서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기사랑의 통화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무정 스님이란 분의 조언을 따라서 사법고시를 치렀고 검사가 됐고 또 결혼까지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식사하고 골프 같이 즐겼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MBC는 그 무정 스님과의 관계 그 근거로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된 게 예. 김건희 씨가 나만 굿하는 건 아니다. 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모두 다 굿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니 그 앞에 나는 굿 안 하고 점 안 본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런가요? 예, 먼저 나오고 근데 유승민, 홍준표는 다 한다. 네, 내가 점을 안 보는 이유는 나 스스로도 다 뭐 보고 하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난 이번에 굿하고 점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취지였어요. 예. 그런 이제 멘트가 나온 이후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자맹하고 있었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위 날조다 분명히 밝힌다라고 바로 반발했고요. 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공천 관련 논란으로 좀 그러잖아도 윤석열 후보 쪽이랑 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서 당의 내홍에 기름을 더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기자. 예. 일단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지지율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 녹취록이 네. 당의 어떤 갈등, 원팀 갈등. 원팀을 만드는데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워낙 뭐 여기저기 많이 언급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번에 그 공천 전략 공천 문제가 이제 폭로가 되면서 뭐 좀 완전 갈라서는 분위기로 지금 구태, 방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아예 나 출당시켜달라. 윤핵관들이 나 출당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에 요 김건희 씨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의 이제 한 팀이 되게 원팀이 되기는 좀 불가능한 수준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전 의원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은 지금 좀 되기가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약간 상승세긴 하지만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여론조사마다 다 달라요. 특히 전화 면접에서는 아직도 밀리는 거 많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원팀이 안 된다라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김건희 씨 이 무속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던 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 후보의 이런 무속 신앙 및 무속인과의 관계가 후보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60.7%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뭐 영향 없을 거다가 36%거든요. 확실히 어쨌든 이건 예측이지만은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근데 똑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이 영향을 미칠 것 같느냐라는 대답에 63%가 그렇다. 63.3%가. 예.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게 쌤쌤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상쇄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판세 분석들도 나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 지금 후보들이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욕설 파일은 조금 이슈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하나씩. 예. 뭐 김건희 씨가 본인은 굿 안 한다라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 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제 뭐 45일밖에 안 남아서 아무래도 돌아가는 판세에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주말 사이 판세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가죠. 오미크론 비상. 오미크론 비상, 정말 비상입니다. 예. 토요일에 발표된 금요일 신규 확진자가 이제 7,009명, 7,009명이 나왔고요. 어제 발표된 토요일 확진자가 7,630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어제 집계된 걸 보면요. 7,500명대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난 17일만 해도 3,000명대 정도 이제 됐었는데 그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로 그렇죠.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때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주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검출률을 이제 따져봤을 때 47.1%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거라서 이번 주 이제 50%를 넘기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이제 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이제 설 연휴를 전후해서 오미크론 점유율이 80에서 90%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비상이 분명하죠, 김준일 기자. 지금 그 역대 최다가 12월 15일에 지난달 15일에 7,848명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 이 어제 0시 기준으로 7,630명이잖아요. 뭐 원래 일요일 날에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검사 수 자체가 적으니까. 검사 수가 작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에 역대 최다 지금 바로 뚫는다. 오늘 아니면 내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다음 달 초에 2만 명 찍고 2만 명이요? 예, 다음 달 초에 2만 명 찍을 거다라고 하고 많으면은 지금 앞으로 최다 1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 10만 명이요? 하루 10만 명. 그러니까 그거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100만 명 나왔거든요 하루에. 영국이 예. 22만 명 나왔어요 약간 하루에. 상상이 안 되는 숫자네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치명률은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결국 전파력 강하되 감기처럼 치명률은 좀 약하기를 우리는 계속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감기 수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준 절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독감의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치명률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이 광주, 전남, 평택, 안성 4곳에서는 50% 이상 우세종이 됐으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새 방역 체계를 지금 시범 적용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병 의원들 이런 데들에서 검사 받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치명률, 중증화율 관련해서 뭐 낮은 편으로 보이지만 아직 좀 국내 연구는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는 있고요. 어쨌든 이제 낮은 편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위중증 병상도 그 예전에 델타 때보다는 좀 많이 늘렸다고 해요. 네. 한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역량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대비해야 될 건 경증 환자랑 자가격리자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만약에 뭐 10만 명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하루 한 5만 명 기준으로 확진이 추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가격리가 하루에 한 20만 명씩 그렇죠. 추가가 되는 밀접 거거든요. 접촉자들이 다 자가격리 들어가니까. 한 일주일씩 한다 그래도 막 140명씩 되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회사 같은 데서도 뭐 다 같이 격리되지 않도록 좀 로테이션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조치들을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아마 비상 대응 조치, 오미크론 대응 조치가 시작이 될 것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